안녕하세요. 한국 아덱스 기술연구팀에서 줄눈 파트를 맡고 있는 이성훈 대리입니다. 지금까지 제품들의 특성, 시공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줄눈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점을 아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간에는 줄눈들의 하자 사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줄눈 시공에서 가장 많은 걱정은 곰팡이, 줄눈의 오염, 줄눈의 균열, 줄눈의 탈락, 백화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 몰랐을 뿐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금방 보이실 겁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 줄눈 시공이 백시멘트입니다.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일 줄눈의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하자 요인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조건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눈 탈락 사례입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접착제가 양생되기 전에 줄눈을 시공하면 접착제 수분이 증발되면서 타일 줄눈에 영향을 주어 이러한 줄눈 탈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싱 포세린 타일에 백시멘트로 시공했을 때에도 탈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폴리싱 포세린 타일의 경우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접착이 잘 되지 않아 줄눈에 탈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율이 낮은 타일에는 접착력이 좋지 않은 백시멘트 시공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눈의 균열입니다. 줄눈의 균열은 바탕면의 수축화 팽창에 따른 타일 줄눈제의 대응성이 약해서입니다. 줄눈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타일 줄눈 간격이 너무 좁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줄눈의 간격을 점점 좁히고 있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무매지 시공이라고 하여 줄눈을 전혀 넣지 않는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줄눈의 간격이 좁거나 없어야 미관상 이뻐 보이기 때문입니다. 줄눈의 용도는 바탕면의 움직임을 받아주는 것과 타일과 타일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 이 밖에도 여러 성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눈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줄눈은 제 성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균열이 발생하고 타일이 들뜨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폴리싱 포세린 타일의 경우 현재 줄눈의 간격은 1mm에서 1.5mm를 가장 많이 시공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최소 2mm에서 3mm 정도 시공하는 게 기능상 가장 적정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진과 같이 모서리나 조인트 부위에 실리콘이 아닌 줄눈으로 시공한 곳들을 꽤나 볼 수 있습니다. 모서리나 조인트 부위에 줄눈으로 시공할 경우 줄눈의 탈락이나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면이 만나 힘을 받기 때문에 탈락 및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는 타일의 들뜸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서리나 조인트 부분에는 반드시 타일 줄눈이 아닌 실리콘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의 역할은 건물의 움직임에 따라 수축화 팽창을 담당해주고 충격을 흡수해 줄눈의 탈락, 균열 등의 하자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에폭시 줄눈제 경우 탄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리콘 시공을 필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실 리모델링 시 실리콘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아덱스가 알려드립니다. 올바른 실리콘 시공법 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눈의 곰팡이입니다. 백시멘트, 탄성 줄눈 등이 시멘트 계열 줄눈제에는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곰팡이는 고온의 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욕실 경우 정말 좋은 서식지가 되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곰팡이를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환기와 청소를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위생적으로 청결해야 할 주방, 식당 경우에는
에폭시 줄눈으로 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능적인 측면으로는 백시멘트보다는 탄성 줄눈을, 탄성 줄눈보다는 에폭시 줄눈으로 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폭시 줄눈 시공법에 대해서는 3강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백화현상입니다. 백화현상의 발생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멘트에 알칼리 성분과 물이 반응하고 이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함께 반응하여 탄산칼슘이 형성되는데, 수분과 함께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한 후 하얀색 물질이 남는 것입니다. 백화가 발생하면 외관이 나쁠 뿐만 아니라 벽돌과 혼용한 석재에 작용하여 표면을 박리시킬 때도 있습니다. 백화 현상의 원인은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이나 습기에 관련이 많습니다. 백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외부의 시공 시 겨울철과 장마철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품 혼합 시 깨끗한 물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상부에 처마 설치 및 두껍 부위를 동판으로 작업하여 외부나 타일 배면에 물이 흐르지 않게 하시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즉, 시공 후 양생까지 외부의 물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화가 발생되면 일시적으로 백화 제거제 등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막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공할 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성 줄눈, 즉 색상 줄눈 시공 시 줄눈의 이색입니다. 이색이 나타나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